목표는 분명하다. 제일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게 군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만족을 할 수 있는가. 목표 도달까지 타협은 없다. 해석해보고 해석이 불충분하다 그러면 실제 시편 갖고 시험도 하고 풍동시험까지 해서 99%도 용납할 수 없다. 군 요구사항을 100%다 반영이 된 형상이어야 된다.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PDR을 하면 안 되고 때론 100%도 부족하다. 업체와 협상할 때는 거의 사기꾼이 됩니다. 두 업체가 제한가를 제시했을 때 두 업체 각각 만날 때마다 상대품보다 너네 가격이 더 높다. 100%를 넘어선 최선. 최고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욕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최초를 넘어선 최고 대한민국 고등훈련기 T-50 개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의 해외 구매와 기초 설계 검토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을 이끌어오신 고대우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호입니다. 공군 항공사업단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관리하셨던 고심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심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해외 업체와의 구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해 오신 유승범 팀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범입니다. 유승범 팀장님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오늘 이제 예, 출연하시게 되는데요. 처음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해외 구매 업무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셨었는데 T-50과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게 인연이 돼서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KP 사업인 F-16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97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T-50 항공기에 소요되는 주요 탑재 부품 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이제 군수부터 민수 항공기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F-16부터 시작해서 또 오랜 기간 또 인연을 좀 맺고 오셨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T-50 개발 과정에서 해외 구매팀이 이제 얼마나 어렵고 역동적인 일을 해 왔는가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우 수석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야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PDR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PDR을 하면은 그 프리리미너리 디자인 리뷰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약자로 이제 그 PDR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이제 설명해 보면은 기본 설계 검토라는 뜻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이 그 PDR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뭐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그 개념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개념과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 PDR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 이제 기본 설계 검토 회의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설계 검토하는 그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기본 설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발할 항공기의 성능, 그다음에 내부 배치, 외형 형상이 완전히 확정돼서 이대로 상세 설계를 진행을 해도 되겠다고 설계가 충분히 성숙됐을 때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가 끝나면 이 이제 형상 그대로 외형이라든가 내부 배치 그대로 상세 설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에 장착되는 형상하고
장착되는 엔진이나 LRU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주어진 외형 안에 다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성능을 하게끔 확신이 들 때 하는 그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기본 설계 이후에 또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미 상세 설계를 위한 도면이라든가 풍동 시험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비용이 많이 지불됐기 때문에 일정이라든가 비용이 그러니까 충족을 못 시킬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기본 설계를 완료를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완료될 때까지 그 PDR이 지연된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TO실 개발 과정 중에서 PDR의 어떤 중요성들 간략하게만 들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되는지 조금 후부터 시작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제 해외 구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유 팀장님. 우선 이제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요, 그 해외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정적인 부분부터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금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항공기는 한번 개발이 되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수명입니다. 그래서 최초 개발되고 폐기될 때까지 각종 이제 부품 단종 아니면 수리 혹은 업그레이드 등의 후속 지원 업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예. 또 한번 선정된 제품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개발 비용과 또 추가 시험 비용 등 이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제 변경하기가 아주 좀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초 어떤 제품을 선정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T-50 항공기 개발은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많은 부품이 물론 국산화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비행 안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엔진, 항공전자, 비행제어 이런 주요 부품들은 기술적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해외 그 제품 구매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행 안전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런 품목들을 얼마나 좋은 제품을 구매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항공기 후발로 개발하는 이제 국가 입장에 있어서 이제 국산화율도 높긴 하지만 여전히 항공의 어떤 그런 그 안전성 때문에 뭐 엔진이나 항공 전자 부분들은 이제 해외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해외 업체를 선정해서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요. 그 과정적인 부분들이 검토도 해야 될 사안들, 또 고민도 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두 분의 패널이 이제 계시잖아요. 이제 공군 주도 또 이제 업체에서 양쪽에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공군과 업체 부분들을 좀 나눠서 좀 듣고 싶은데요. 고 대표님이 먼저 이제 그 해외 업체의 선정 과정 속에 있어서의 공군의 역할 어떤 일들 좀 해왔습니까? 네. 방금 이제 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해외 부품 선정하는 것이 뭐 20, 30년 이상의 어떤 항공기 수명 주기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성능 개량도 되고 또 교체도 돼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후속 군수 지원의 그 이제 수명 주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개발이 끝나도 계속 그 유지하면서 하는 비용이 이제 결국 이제 항공기 전체 수명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해외 부품 선정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당시 이제 공군하고 개발자인 한국항공 간의 어떤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 업무 협조 절차라는 걸 상호간 합의하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절차 속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관리회의라는 걸 한 게 했었고 또 기술 검토회의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키가 되는 검토 회의들인데
이 회의체는 이제 그 우리 사업을 주관하는 항공사업단이 의사결정을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객관적인 검토팀들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비용을 직접 관리하는 공군 중앙관리단이라는 그 부서 조직과 그다음에 국가연, 기품원 이런 조직들이 이제 같이 의사결정하는데 참여를 하고 예. 그 어떤 해외 중요한 부품들을 설정할 때는 비용이나 나중에 이제 후속 군수 지원 가능성, 그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의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꼼꼼히 따져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엔진이나 뭐 레이더 그 중요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이제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이제 해외 부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는 특히 나중에 이제 후속 지원할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공군의 그동안 이제 F-16이나 다른 기종을 운영했던 종합군수지원 분야 요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비행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세심한 신경을 썼고 또 필요시에는 해외 출장에도 직접 가서 해당 업체를 실사하고 공군이 요구하는 이제 운영 개념이나 정비 개념하고 맞는지 이런 것도 이제 짚어보고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T-50을 그 만들어가는 체계 개발 과정 속에 있어서의 공군의 역할, 관리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군수 지원에 관련된 들어가는 뭐 가능성, 효율성, 비용 부분들을 이제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해외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기까지 또 카이에서도 업체에서 굉장히 역할을 좀 했었을 텐데요. 유 팀장님 어떤 역할을 좀 주로 했습니까? 네, 업체 선정 절차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최초에 요구도를 만들고 또 그 요구도를 기반으로 해외 업체들에게 제안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안서가 입수되면 사내에서 그 제안서를 평가하고 또 검토를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한 후에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또 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제품이 선정되고 나서 이제 고심재 대표께서 잠시 언급하셨듯이 저희가 사전에 공군 이제 합의 대상 품목을 정해놨습니다. 그 품목이 그 당시 한 55개 품목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잠정적으로 선정한 그 업체 제품을 이제 그 공군 합의 대상 품목으로 올려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한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한쪽에서는 실제 이제 그 체계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품들, 그것들 실제 가서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군하고 업체하고 합이 좀 잘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그 이야기 좀 이후에 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땅을 확보하고 설계도를 그린 후 공사를 시작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집 짓는 순서다. 그러나 실제 과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집을 지을 건축주는 우선 건축사를 만나 어떤 건물을 어떤 규모로 지을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정보를 공유한다. 건축사는 건축주의 설명을 듣고 건축물의 목적과 향후 사용 계획을 정립하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후 주요 자재는 무엇을 쓸지 계획하고 대략적인 공사비를 책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기획설계 또는 계획설계라 부른다. 기획설계로 건축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정해지면 건축사는 여러 조건들을 계산해 다양한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 이를 기본 설계 단계라 부른다. 이 단계에서 건축주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설계도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 후 수정해야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 설계도가 확정되면 실시 설계를 시작한다. 실시 설계란 건축 허가에 필요한 실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건축물의 면적 등을 계산하고 관련 법규에 맞춰 상세히 설계하는 과정이다.
이 모든 설계가 완성되어야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 역시 건축만큼이나 여러 단계의 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개념 설계는 군의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의 항공기가 가장 효율적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다. 속도와 크기를 정하는 것은 물론 엔진은 단발로 할 것인지 쌍발로 할 것인지 날개는 어디에 달 것인지 등 항공기의 대략 형상이 개념 설계에서 정해진다. 기본 설계는 개념 설계에서 대략적인 수준을 정했던 항공기 형상을 좀 더 세밀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형상별로 무수히 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외부 형상이 확정되고 상세 설계 과정으로 이어진다. 상세 설계란 기본 설계를 통해 정해진 기준 형상으로부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원 품목들을 더욱 구체적인 형상으로 구현하는 단계를 말한다. 즉, 실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정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항공기에 들어갈 볼트와 리벳 하나하나의 간격까지 다 계산해 구성품을 배치하고 구성품의 두께와 재질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와 해석을 거친 후 제작성과 조립성을 검토해 각 설계 부분을 구체화시켜 구면을 그리게 된다. 네,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OC 고등 훈련기의 해외 구매와 이 PDR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설계 검토 및 이제 PDR 이야기로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고대우 수석님,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PDR 개념과 또 목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항공기 개발 과정에 따라 이 개념 정리를 좀 해보면 그 과정 속에서 또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항공기 기본 설계를 확정하는 이제 검토 과정이 이제 PDR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주셨는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몇 차례 이 PDR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 설계와 또 외형 형상이 확정하는 이런 개념들과 섞여서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조금 이해하기에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기본 설계와 PDR 그리고 외형 형상 확정 관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 거기 기본 설계, PDR 외형 형상 확정하기 전 상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항공기 그 개발 단계를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설계라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PDR이라든가 외형 확정이라든가 CDR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단 항공기는 그 뭐 모든 제품 다 마찬가지로 일단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하고 시험 평가를 해서 군의 요구 사항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데, 개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거의 한 10년. 비용도 거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설계 과정부터 꼼꼼하게 목적하는 바가 잘 돼가 있고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여러 번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설계도 이제 그냥 설계가 아니고 개념 설계라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이제 고객이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면 자동차는 형상이 비슷합니다. 용도에 따라 갖고 크기만 달라진다든가 바퀴 개선만 달라지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민항기 같은 거는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같은 군용기로도 엔진등이 2개짜리도 있고, 우리가 보는 이제 주익하고 미익으로 된 항공기도 있고, 유럽 쪽에 보면은 앞에 귀날개라 그래갖고 캐나다 있고 뒤에 이제 주익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예 큰 델타 윙으로 돼갖고 뒤에 플랫폼 달라갖고 있는 그런 항공기 형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라는 거는 군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가장 최적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그걸 선정하는 거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T50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초기에 3가지, 그 처음에는 엔지니어들이 거기 한 13가지의 다양한 형태를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갖고 그걸 구분을 하다 보니까 3가지 형상이 나왔습니다. 3가지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T50 형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지금 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자스39 그래갖고
앞부분에 귀날개가 있고 뒤에 주익이 있는 그런 형태의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날개도 없고 그 뒤에 그냥 그 델타 윙이라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세 가지 형상을 갖고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컨벤셔널한 그 주익 미익 형상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개념 설계가 끝이 났고 이제 기본 설계는 뭐냐 그러면 이런 형상의 항공기가 이제 됐는데 이걸 최적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설계는. 기본 설계가 끝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일단 그 항공기에 장착돼야 될 모든 장비 선정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엔진을 어떤 메이커의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장비뿐만 아니고 뭐 랜딩 기어라든가 이 APU, EPU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총 이런 부분들이 그 항공기 그 형상에 들어가면서도 외형은 최적화되고 그리고 공군의 요구사항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게끔 충분한 연료량이 탑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최적화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칩니다. 그러면서 날개 크기가 좀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무게 중심을 맞춰 보니까 안 맞으니까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버티컬 테일 개수를 두 개짜리를 해봤다가 한 개짜리를 해봤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걸 이제 해석까지 해보고 해석이 불충분하다 그러면 실제 시편 갖고 시험도 하고 그리고 풍동 시험까지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 갖고 그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해갖고 이 정도 되면 되겠다 할 때 이제 기본 설계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기본 설계가 끝나는 이제 대외적인 행사가 이제 외부의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갖고 이제 설계자만 그 자기 항공기에 대해서만 너무 몰입이 되어 있다 보면 그 살펴보지 못하는 분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PDR이라고 그래갖고 전문 이제 외부 부분하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갖고 실제 이제 리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거죠. 그게 PDR입니다. 그게 PDR이고 PDR이 끝나면 거기 이제 확정된 그 외형과 그 배치 설계를 갖고 거기에 맞는 그 OML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상세 설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념 설계는 항공의 형상을 어떤 형상을 갖고 갈 것인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 설계는 그 형상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부피는 작으면서 그 무게도 가볍게 하면서 가장 그 성능이 좋은 항공기를 만드는 그 과정이 기본 설계고 그게 최종적으로 더 이상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할 때 이제 확정하는 게 P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으로 상세 설계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전체 기본 설계 검토를 이제 비행기 제작 과정과 놓으셔서 개념 설계, 또 기본 설계 그게 1년상의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 PDR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그 네. 마지막 검토 회의로 지금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기왕 말씀을 개발 과정을 좀 말씀을 좀 주셨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순서까지 조금 설명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처럼 기본 설계가 끝나고 외형 형상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PDR을 거쳐서 이제 상세 설계로 네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시제기를 만들 수 있는 도면을 이제 그리는 작업이 이제 들어올 텐데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세 설계가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있는 그 PDR이 충분히 완전히 이제 마감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PDR과 이 상세 설계의 관계의 어떤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PDR이 시작할 시점에 향후 그러니까 PDR 시점에서 아무리 문제를 해결을 다 해도 실제 상세 설계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설계 변경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 갖고 벤더 쪽에서 그 장비에 대한 크기를 받았는데 나중에 받아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받은 형상하고 조금 틀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이제 우리가 세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조물의 두께가 너무 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조금 키워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 사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국부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항공기 전체 레벨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설계 변경이 있어도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 갖고 날개를 키워야 된다든가 뭐 위치를 옮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PDR에서 했던 그 큰 틀에서 상세 설계는 거기에 맞춰 갖고 디테일하게 제작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PDR을 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한두 번 더 이터레이션을 반복 설계를 해갖고 그 성숙도를 높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악마가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네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부분들, 예, 예. 결국은 이제 이 PDR이 그런 역할을 해줘서 사소하게 뭐 벤다지 부분 얘기하고 두께 부분 얘기했지만 나중에 제작 양산 과정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채꼴처럼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잡는 과정이 PDR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는 그리고 이게 항공기가 개발이 반이고 시험이 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비행 시험 단계에 가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다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따라 갖고 설계 변경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TOC 이제 개발 사업에 있어서 해외 구매 사업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나눠야 할 텐데요. 유 팀장님, 우선 이제 기본적인 정보 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TOC 이 체계 개발이 이제 한국 항공이 주 업체였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 럭히드 마틴사와 같이 우리가 합작을 해서 좀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기술 전수하고 주행 문제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그 럭히드 마틴사와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두 회사 외에 이제 TOC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몇 개의 업체가 좀 참여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좀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내외 참여한 업체는 약 300여 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국내 업체로는 그 당시에 지금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현대 위아가 있고, 해외 업체로는 GE, 그다음에 BAE, 그리고 하니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참여 업체들과는 지금 2000년부터 저희가 금년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서플라이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이제 사업 현황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업체들과 협력 체계를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구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국내외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같이 300여 개가 되는 단체랑 같이 했었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체가 이제 해외 업체들 선정하는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업계에서 유명하거나 또 오래됐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최초에 우리의 이제 그 국산 고등 훈련기 개발 사업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적합한 또 기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네, 그 기준은 제일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게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도를 만족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업체의 안정성은 어떠한가, 그런 관리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평가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기준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업체 평가 선정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술, 그 다음에 가격, 그리고 관리 부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평점을 배분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를 할 때는 사내에 각종 관련 부서, 그러니까 설계 부서가 있을 수 있고, 품질 부서가 있고, 또 군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형상 부분, 상당히 많은 부서가 전체적으로 이 제안서를 평가할 때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부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최종 점수를 매겨서 이제 최종 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실제 이제 기술이나 또 가격, 관리, 뭐 굉장히 이제 큰 아주 브로드하게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쨌든 그 기준을 통해서 그 해외 업체를 선정했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들 이렇게 항상 고민하고 고려하다 보게 되면은 이른바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실제 그 해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가격을 우리가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또 품질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또 품질을 또 떨어뜨리게 할 수가 없고 또 품질을 높이자니 또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또 선정이 되면은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 테고요. 결국 이제 T50의 해외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요 과정적인 부분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좀 해결하셨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매 담당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본인이 구매하는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요구 조건들이 혹시나 설계 부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게 없는지 또 그 부분을 설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과도한 요구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해서 비용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별로 반드시 저희는 기준을 복수업체를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업체가 되면 서로 경쟁을 통해서 또 많은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체 제안서의 가격 제안서를 충실히 분석을 해서 가격 제안서에 명기된 그 금액들이 적정한지를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추가 협의를 하고 또 설령 적절하다 하더라도 좀 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내리려고 노력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기본 설계 검토 PDR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PDR은 이제 준비 과정이 또 할 일도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아까 앞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공군하고 카이가 각각 어떤 역할과 어떤 또 준비를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 그 고심재 대표께서 공군에서 이 PDR 준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이하고 공군 간의 업무 협조 절차 내에 기본적으로 명시했던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PDR이나 CDR이나 뭐 이런 주요 설계 검토의 목표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기를 해놓고 그걸 위해서 이제 서로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보면 일단 PDR 때 공군이 요구했던 거는
군 요구사항을 100%다 반영이 된 형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해놨고, 그다음에 외형설, 아까 이제 O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형선을 확정해서 그 안에 이제 그 많은 부속품들이 다 들어간 형상으로 외형을 일단 확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상세 설계는 계속 이제 그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 중에서 한 70% 정도는 상세 설계가 확정된 상태로 이제 PDR을 완료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호 협의된 절차 속에서 이제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이제 PDR에서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뭔가를 그 구체적인 형상 확정해 줄수록 나중에 이제 그 관리의 부담이나 또 이제 카이에서도 또 그 추가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이제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실은 PDR을 하다가 나중에 군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합 군수지원 분야 실제 사용하시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건 형상 자체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정비 개념하고 안 맞다든지 서로 그래서 좀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도 PDR 형상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여튼 그 군의 운영 부서에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많이 초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그 대상 품목들이 뭐 엔진이라든지 큰 품목들, 그 다음에 항공기의 어떤 기본 어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품목들이 이제 대상이 됐었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한 그 실제 PD 한 6개월 전부터 부품 레벨, 구성품 레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PDR 준비를 이제 그 우리 항공사업단 주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그 국방부 그 당시에 획득실 쪽에서 이제 PDR이 참 그 IMF 거쳐서 어렵게 체계 개발 착수된 이 사업이 PDR을 한다고 하니 그 정부 부서 국방부 쪽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PDR이 뭐냐부터 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뭐 결과가 뭐냐 이런 걸 계속 이제 우리 그 관리부서에다가 물어보고 해서 거기에 또 답변 준비를 하고 또 가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하여튼 시간도 촉박한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예,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그 공군 측에서의 PDR 준비 진행 과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카이 측에서는 어떻게 PDR을 좀 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구수성님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설계를 최적화하는 과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PDR 시점까지 설계 현안이 없어야 되는 게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형상 쪽에서 외형을 그리고 거기에 배치 설계를 하면은 설계 쪽은 구조 배치한 다음에 그걸 달아갖고 이제 공기 역학적으로 성능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중량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계통대로 이 분석하는 분야가 대단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갖고 형상의 한 번씩 이터레이션 될 때마다 도큐멘테이션 해야 되는 부분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 도큐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2~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설계 기술적인 성숙도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니어 디자인 리뷰를 해서 PDR 전에 2번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PDR을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이제 보고서라든가 도면, 그 다음에 설계 결과물,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최저가를 한 번이라도 더 시키고 싶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OML을 한 1인치나 2인치만 수정을 해도 도면을 다 다시 그려야 됩니다. 보고서도 다 다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목표대로 했으니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T50에도 지금 현재 표시는 안 나는데 뭔가 고쳤으면 싶었는데 PDR이 시기가 촉박해갖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사실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진행되는 그 설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고 거기에는 이제 규격서라든가 도면, 그다음에 해석 보고서, 그다음에 향후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참 촉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공군 측에서도 PDR 준비 과정으로 한참 또 애를 쓰시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PDR 준비하는 시간적인 촉박함을 이제 느끼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TOC의 기본 설계 검토 회의가 이제 99년도 7월 12일 날 시작이 돼서 16일까지 마감하는 기간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실무자 입장 내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굉장히 촉박하게 느껴질 텐데 더군다나 시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기간적으로 조금 짧았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아마 기본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 PDR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7월 12일 날 이 부분들이 그 일정을 꼭 맞춰서 지키는 일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공군 이야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PDR을 하여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공군 업체도 물론 굉장히 그 바빴지만 공군도 그 녹록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할까 이제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군이 생각하기에는 그 일단 외형을 이제 더 이상 변경 없이 외형은 확실하게 확정을 하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외형을 확정하는데 들어가는 사실 그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풍동 시험 결과 무슨 이제 그 부품 그 세부 계통 안에 들어가는 계통들을 어떤 게 들어가는지 확정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군이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아까 이제 합의 대상 품목이라고 유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엔진, 뭐 착륙 장치, 랜딩 기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조 동력 장치, 레이더, 뭐 유압 계통,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그 국내에는 그 제품이 생산이 안 되고 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은 일단은 최소한 PDR을 사전에 해서 그 결과로서 뭐 고칠 사항들이 있다거나 조금 뭐 형상이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게 PDR 시점에서의 결과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공군 나름대로 이제 그 합의 대상 그 해당되는 합의 대상 품목들을 확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PDR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 수준이 아니고 부품 구성급 수준의 PDR을 최소한 3개월 전에 다 완료해서 최종 이제 항공기 PDR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 관리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 대상 품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품목들은 그 당시에 이제 현장 관리 시스템, 이제 공군의 조직이 형상 통제 심의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현장 심의회가 있고 공군 본부 심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벼운 그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 심의회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거 이렇게 사용하세요, 적용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합의 대상 품목이 공군 본부 형상통제 심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카이하고 공군하고 현장 관리 조직하고 일단 1차 합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군 본부 형상통제 심의회에 또 건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군 본부의 승인이 나야지만 그게 이제 최종 그 부품 구성부 선정이 되고 그게 이제 PDR 형상에 통합이 돼서 결정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도 이제 실제 준비 과정에서 카이는 좀 어땠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우리 고대우 수석께서 말씀을 좀 주시죠. 네, 뭐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PDR이라는 게 개발 과정의 일이고 당연히 이게 월드와이드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가를 지켜야 되는 최선의 최고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욕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또 설계 진행하는 거하고 PDR 준비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자료 준비할 게 무지하게 많고 설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SDR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준비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자료의 종류가 그게
정부 계약서 상에 PDR 할 때까지 제출해야 될 자료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다 만들어 갖고 사전에 이제 공군하고 실무 협의를 거쳐 갖고 이 정도 레벨 오브 디테일까지 사실은 만들고 거기에 미진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이야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이제 실제 PDR 위원들이 오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새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고참들 아니면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그거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갖고 아 이거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아 이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근데 그게 크게 일정에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이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완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PDR은 결국은 이제 일정적으로 좀 적은 부분은 있었는데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요.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PDR 회의가 그 진행이 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참고나 검토 사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그 이제 통상적으로 분야는 항공기 설계 분야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기체, 그러니까 항공기 전체 항공기 체계 분야, 그다음에 기체, 그다음에 개통. 그다음에 항공전자, 무장, 비행 시험 보통 이제 한 5개, 6개. 그다음에 ILS 쪽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외부 학교나 이제 뭐 정부 훈련 연구소 그다음에 군 출신 이런 하여간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어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내 전문가들도 어사인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이제 사업단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했으니까 같이 참석자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번 조율을 거쳐 갖고 그 멤버를 확정을 합니다. 그럼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분야별로 한 4, 5명 해서 한 2, 30명 정도 되죠. 예, 그러셨군요. 네. 결국 이제 그때부터 PDR의 이 검토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버넌스 형식의 전문가들, 학계 관련 인사들 모여서 실질적으로 상세 설계 가기 직전에 최종 점검을 하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지침들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이제 회의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공군 측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PDR 회가 좀 잘 갔는데요. 이제 그 검토 결과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중요하게 어떤 지적 사항이 좀 있었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 우리 고대우 수석께서 먼저 좀 말씀을 주시죠. 일단 그때 그 PDR을 받았을 때 기본 형상이 형상 번호로 C505 리비전 C였어요. 이제 C501부터 해서 505 하면 중간에 그 남바별로 리비전 A, B, C 해서 한 20번 정도 이터레이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서로 20번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형상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실제 이제 설계 결과를 제시를 하고 예측 성능과 이제 이런 것들과 공군의 리퀘어먼트하고 비교해서 충족 여부를 보여주고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PDR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왜냐하면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때 했던 부분 이제 제작성 부분에 실제 이제 그때 일부 파트는 제작 그 기본 설계 마지막 단계는 제작 부분도 같이 들어와 갖고 제작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상에 문제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제작을 그거 하기 위해서 페어링을 개선한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총에 지난번에 범퍼가 장착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범퍼 크기를 좀 줄여도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축소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EC에서 환경 제어 계통의 그 배기구 부분에 스코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형성 개선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의 그 설계 개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그 제작용 외형 성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번에 우리 고심재 대표께서 이제 공군 측에서 뭐 입장도 좋고 하면 전반적인 전체 총괄에서도 좋고요. 어떠셨어요? 네. PDR은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뭐 나중에 그 자평도 했고 큰 그 문제점 없이 PDR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거기에 뭐 그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연구소 ADD나 기품원 그리고 공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라고 하는 쪽에서 그 인력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또 무장 분야 쪽 사람들도 많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군수지원 체계 쪽에서도 많이 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공군의 그러니까 외형 형상 확정된 게 공군의 기본적인 공력 특성이나 성능 요구를 충족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지적 사항은 없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상세 설계 단계로 진입해서 좋겠다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와중에 이제 아까 뭐 제작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적 사항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좀 더 빨리 보완해서 그게 이제 형상에 영향을 미치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제작 쪽에 영향을 미치던 그 분야를 보완해서 상세 설계로 진입하시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공군 사업관리 쪽하고 카이하고는 한국항공하고는 같이 그 부분을 뭐 굉장히 빨리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 설계 형상들을 빨리 그 지적받은 부분을 빨리 했고 나머지 그 당시 한 20% 정도 그 형상 확정이 안 되고 CDR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형상들은 이제 남겨놓은 상태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할 것이 많은 법이죠. 그리고 아무리 꼼꼼히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요. 막상 이제 실행 단계에 오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곤 합니다. T50 체계 개발 역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타는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이 안 해본 일은 직접 개발하는 항공기를 완제기를 설계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 나에게 맡기리라. 월화수목금금금 2시간쯤 쉬다가 바로 출근을 하고. 나의 결단과 노력에 CDR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발생되는 변경 사항 이런 거 전부 다 돈과 일정을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의 미래가 걸린 엄청난 승부. 적이 가진 패를 저희는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밤 아주 늦은 시간까지 회의실에서 계속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들이 지쳐서 그 숫자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결코 질 수 없는 전력 투구. 그것이 우리나라의 항공기 개발사의 큰 획이었다.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사.